38년 헌신한 며느리가 시누이를 해고한 진짜 이유 공과 사, 이제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은 38년간 헌신했던 며느리가 이혼 후 시누이를 회사에서 해고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구청을 나서던 날, 한서현 62세은 차가운 11월 바람을 맞으며 지난 38년을 떠올렸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현 씨, 남편분 서명란이 비어 있는데요. 남편이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일 하겠답니다. 윤태수 65세와의 결혼 38년. 두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 강복자 85세를 20년 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끝은 고작 잉크도 안 말랐는데 급해서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서명 완료됐습니다. 접수되었어요. 서현은 친구 영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현아, 윤태수 재혼했다는 거 알아? 웨딩 촬영하더라. 놀랍지 않았습니다. 정세린 45세. 태수는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서현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중소식자재 유통업체 청솔물산의 공동대표. 실질적 운영은 서현이 맡아왔고 태수는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서현은 인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미정 38세, 경영지원팀 대리. 재직 6년. 태수의 여동생. 거래처 연락이 왜 전부 개인 번호로 되어 있지?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강복자는 동네 슈퍼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새 출발했대요. 젊고 예쁜 사람 만났다고요. 어머, 그럼 며느리는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차가워요. 집안일도 안 하고 회사만 나가니까 남자가 지치죠. 복자는 아들의 분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탓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죠. 다음 날 새 며느리 세린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명품 쇼핑백이 소파에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 신혼 선물은 스스로에게 해시태그 내 인생 시작 해시태그 행복한 오늘. 결혼하면 참아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전 싫어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세린은 당당했습니다. 태수의 카드로 명품을 쓸어 담으며 브이로그를 찍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 복자, 태수, 미정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봤습니다. 명절 준비 제가 할게요. 어머니 병원 다녀올게요. 미정이 업무 제가 확인했어요. 전부 서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은 간단했죠. 그래, 알았어. 수고해. 서연은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서현님이 나갔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복자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 아니, 서연 씨. 우리 미정이 일 잘하는 거 알잖아. 혹시 미정이 자르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회사 일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공과 사? 내가 지금 공과 사 운운하는 거예요? 가족이었는데. 전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미정이는 내 딸이고 회사의 오랜 직원이야. 네. 그래서 능력으로만 판단할 거예요. 서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조직 개편 공문 초안 작성해 주세요. 거래처 연락망, 개인 계정으로 관리되는 부분 전부 회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걸로요. 미정이 관리하던 거래처 목록을 펼쳤습니다. 연락처가 전부 미정 개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회사 계정이 아닌 개인 지메일.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처럼 쥐고 있었던 거네. 서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이 스스로 능력자라고 믿었던 이유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거래처 연락 기록, 발주 승인 내역, 정산 확인서. 모든 것이 회사 시스템이 아닌 미정 개인 경로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서현은 미정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조직 개편 건으로 면담하려고 해요. 조직 개편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현은 해고 통보서를 미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미정 대리는 이번 개편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없으면 거래처 관리 누가 해요? 거래처 관리는 앞으로 회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계정으로 처리하던 방식은 이제 없어요. 회사 자산을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크니까요. 서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근데 대표님, 제가 더 잘 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그날 오후 복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한서현, 나와봐. 사무실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온 복자. 어머님, 회사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넌 우리 딸 자를 자격이나 있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 대표고 조직 개편은 제 권한이에요. 복자가 나간 뒤 서현은 회계팀장을 불렀습니다. 지출 결제 라인 재정비하고 개인 계좌 입금 항목 전부 검토 대상으로 넣어주세요. 구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당당하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 반 이상은 제가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서현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사화식품 김이사입니다. 윤대리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네요. 윤대리는 퇴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요? 사실 저희는 원래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게 편했거든요. 윤대리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거래처들이 미정을 건너뛰고 서현을 직접 찾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그저 중간에서 전달만 하던 사람이었죠. 서현은 미정이 남긴 공유 폴더를 열었습니다. 성과 보고서 파일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문서 속성을 확인하자 최종 수정자가 전부 한서현으로 돼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023년 상반기 매출 분석 보고서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한서현. 마이너스 거래처 만족도 조사 결과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한서현. 마이너스 신규 발주 시스템 제안서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한서현. 미정이 초안을 작성하면 서현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결론을 보완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손봤었구나. 서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자기가 만든 성과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현이 뒤에서 완성시킨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한편 새 며느리 세리는 신혼부터 쇼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한 보람이 있죠. 태수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영수증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만 400만 원 넘게 나갔어. 별로 안 샀는데요. 벌써 1억이에요. 혼인신고 서류 잉크도 안 말랐어요. 복자가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가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인사도 할 겸. 어머님, 저 이번 주 일정이 꽉 찼어요. 결혼했으면 시댁도 챙겨야지. 다음에 갈게요. 세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자는 황당해했습니다. 서현은 결혼하자마자 인사 왔었는데 월말 태수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억 1천만 원. 한 달 지출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도대체 뭘 산 거야? 그게 왜요? 결혼했으니 당신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당연하죠. 저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써야 해요. 세리는 당당했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한별 유통에 취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첫 거래처 통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가가 지난달이랑 1,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보내요? 제가 확인한 게 맞는데요. 확인을 이렇게 해요? 도대체 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동원식자재요? 거기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동원식자재는 예전부터 미정을 싫어했습니다. 말투가 불친절하고 확인이 불성실했거든요. 그때마다 서연이 직접 전화해서 달래고 수정해줬죠. 동원 구매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한 대표님이시니까 믿고 기다릴게요. 근데 윤대리는 좀 그렇네요. 이제 서연이 없는 한별 유통에서 미정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대리 재계약 불가 결정됐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한서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날 제대로 안 키워줘서. 한편 복자는 동네에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는 돈만 쓰고 시댁은 안 와요. 전 며느리가 그립겠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참 잘해줬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서연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과거 은행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자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3월 10만원 용돈, 2022년 3월 50만원 추가 미정이 카드값, 2021년 7월 50만원 미정이 카드값, 2021년 11월 30만원 미정이 급한 일, 매달 10만원 용돈 외에 불규칙하게 3,050만원씩 추가 송금, 전부 미정 관련이었습니다. 내가 준 용돈이 미정이 빚 메우는 데 쓰였구나.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복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돌려막기 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 수요일 저녁 복자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도 사람이면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는 이제 그 집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혼했어도 정은 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줬는데. 복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우리 미정이 자르고 집안 망신시키고. 그건 인정해야지. 복자는 여전히 서연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변한 건 없었어. 같은 주 서연의 회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규 거래처와 대형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대표님, 대성식품 계약 확정됐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무에만 집중하니 오히려 회사가 안정됐습니다. 반면 미정은 또 해고됐고 태수는 세린과 이혼 협상 중이었고 복자는 용돈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삶이 단단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어.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족이 아닌 원칙으로, 착취가 아닌 존중으로. 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8년간 헌신했던 며느리 서연.
공과 사를 구분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서현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회사를 지키고 결국 자기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